셀 수 없는 명사라고 적혀 있죠. 굉장히 생소할 수 있어요. 명사는 다 세야지 어떻게 안 세는 게 있을까?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 없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영국, 미국, 호주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도 그 사람들과 똑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셀 수 없는 명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고유명사, 그 다음에 물질이라고 하면 물건이잖아.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액체 같은 거, 또는 가루 같은 거, 또는 형태가 잘 변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물질 명사에 들어갑니다. 또 추상적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뭔진 알아. 평화가 무슨 뜻인지 알고, 자유가 무슨 뜻인지 알고, 희망이 뭔지 알지만 우리는 단 한 번도 평화를 만져보거나 눈으로 본 적은 없단 말이지.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어떤 특정한 느낌이나 감정, 개념 같은 것들을 추상명사라고 하는데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우리 어때요? 매운 고추, 물을 마시면 안 되지, 그치? 이런 것들은 셀 수 없는 명사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유명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국이라든지 또 부산 어때요? 부산도 하나밖에 없어. 도시 같은 거. 그 다음에 이 사람 이름도 하나밖에 없죠. 당연히 한 이름을 가지고 여러 명이 쓰겠지만 나는 하나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름도 고유명사고요. 우리 낙동강이나 한강 같은 경우도 하나밖에 없어요. 한 river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강 이름이라든지 백두산이라든지 뭐 그런 에베레스트 산이라든지 산 이름도 마찬가지로 하나밖에 없고요. 삼성이라는 회사, LG라는 회사 이런 것도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이름을 나타내는 고유명사들은 전부 다 할 수 없고 물질명사는 아까 선생님이 액체는 못 쓴다고 했어. 그러면 액체, 물 대표적이죠. 커피도 마찬가지야. 그다음 우유도, 주스도 전부 다 물질명사에 들어가면서 얘네들은 세지 않는데요. 그러면 선생님, 외국인들은 물 2잔 주세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라고 하면 물은 어떤 그릇에 담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컵에 담는다 치면은 2개의 컵스 한 다음에 water 이렇게 쓰는 거야. 됐죠? 또는 어떤 유리잔에 담을 수도 있어. 그러면은 2 glasses of water 이렇게 쓰는 거야. 병에 담긴 거는 2 bottles of water 이렇게 쓰는 거지. 그래서 물이라든지 액체, 우유, 주스 다 못 쓰고요. 가루 같은 거, 뭐 설탕이나 소금도 마찬가지야. salt 이런 애들도 셀 수가 없습니다. 빵은 어때요? 빵은 형태가 다양하죠. 그리고 빵은 이렇게 생겼으면 요만큼 떼갈 수 있어. 그럼 요만큼 떼는 요만큼 떼는 형태가 계속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빵을 못 세고요. 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도 못 쓴다고 해요. 이거는 한국에서는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암기를 해주는 게 가장 좋고요. 선생님이 물질명사를 조금 쉽게 암기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선생님이 엄청나게 많은 밀가루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밀가루를 너희들한테 나눠줄게. 그럼 너희들이 그 받은 밀가루로 빵을 만든다든지, 그치? 사용할 수가 있어. 또는 내가 물을 갖고 있는데 물을 조금 주면 마시거나 너네가 씻을 수가 있고, 쌀도 내가 많이 샀으면 조금 떼서 줄 수 있고, 식빵도 엄청나게 많이 샀으면 좀 떼줄 수 있어. 그치? 그렇게 내가 있다가 너한테 줬는데 그거를 쓸 수 있다. 그러면은 셀 수 없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예를 들어서 차 같은 경우 자동차 선생님이 차를 샀는데 차가 너무 멋있다고 너네가 이걸 좀 달래. 그래서 선생님이 톱으로 딱 잘랐어. 그러면서 이 뒷부분을 주면서 자 가져가 하면 차를 몰 수 있을까? 몰 수 없어. 선생님이 아주 재밌는 해리포터 책을 사가지고 막 재밌다고 하니까 너네가 달래. 그래서 내가 이만큼 반 잘라가지고 가져가 하면 책을 다 읽고 이해할 수 있을까? 안 돼. 그치? 떼서 줬을 때 기능을 못하는 거는 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차가 한 대면 car, 차가 여러 대면 cars 이렇게 가는 거야. 책이 하나면 a book, 책이 여러 개면 books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물 같은 경우는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설탕도 조금 주면 먹을 수 있고 등등등 그런 경우는 셀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일단 암기를 하겠습니다. 고유명사의 특징은 뭐냐면 대문자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살아요. I live in 부산에 할 때는
부산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는 큰 B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의 이름은 my name is 또는 I am 했을 때 세종입니다 하게 되면 이때도 마찬가지 이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는 대문자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물질 명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너무너무 세고 싶으면 담는 그릇이나 용기에 따라서 세면 되겠습니다. 빵은 한 덩어리라고 해서 loaf라는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만약에 빵 세 조각, 세 덩어리 하게 되면 three loaves 쓰게 되겠죠. of bread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추상명사는 내가 머릿속에 있고 다 알고 있지만 눈으로 본다든지 만질 수 없는 그런 것들. 사랑, 우정, 평화 이런 거예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지금처럼 아까 말했던 고유명사, 추상명사, 물질명사는 모두 하나 단수 취급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love를 is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사랑은 중요해 하면 love are가 아니라 love is important 이렇게 쓰는 거예요. 왜? 방금 말했던 이 모든 것들은 단수, 하나를 취급하기 때문에 얘를 is로 생각해서 여기는 반드시 is만 온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한번 풀어봅시다. 셀 수 있으면 동그라미, 없으면 x. friendship이라는 거는 친구잖아, 이게. 그치? 친구 마음, 즉 우정이라는 뜻입니다. 우정은 선생님이 머릿속에 있지만 한 번도 손으로 만져본 적은 없는 추상적인 개념이다. 그러므로 이건 셀 수가 없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책은 어때요? 책은 한 권이면 a book, 두 권이면 books 했죠. 이렇게 되게는 셀 수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자, 밑에 넘어갈까요? 자, 셀 수 있으면 체크, 셀 수 없으면 이쪽이 체크. 그치? 달걀은 어때? 하나 하면은 on egg 했잖아. 달걀 여러 개면 eggs 하잖아. 그치? 그럼 이건 셀 수 있다는 거야. 셀 수 있으니까 어나 on이나 s를 붙이는 거야. 그래서 이건 셀 수 있고요. 케찹은 어떨까? 케찹은 일정한 형태가 없고 떼서 주고 먹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셀 수 없는 명사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뭔가가 잘못됐대요. 밑줄이 잘못됐대. 한번 고쳐봅시다. 라고 했어. I live in a Seoul. 자, 나는 살아요. 어디 안에 서울. 서울은 하나밖에 없는 고유명사니까 선생님이 대문자 쓴다고 했어. 고유명사만 그렇습니다. 너무 잘 썼어. 근데 세면 안 되지. 셀 수 있다니까 어를 쓴 거겠지. 하나라고 하면 쌤이 어나 언을 붙인다고 했잖아. 그렇게 세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얘를 안 쓰고 그냥 단순히 서울만 씁니다. 그래서 나는 살아요 안에 하고 서울을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백지 노트에다가 개념을 쓰시고 집에 가서 다시 본인 스스로 공부하고 강의를 찍어서 선생님한테 음성으로만 보내면 됩니다. 화이팅!